주로 면역계통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분비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뼈에서 분비되는 오스테오카인,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분비된다고 하는 마이오카인에 대하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이오카인은 머슬을 의미하는 마이오와 그리고 사이토카인에서 온 카인을 합하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즉 근육세포, 머슬셀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이토카인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교적 작은 면역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사이토카인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림프구에서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면역 단백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신호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 것이 맞고요. 많은 설명에서 마이오카인 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 분비되어서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로, 그렇게 효자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사실은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육에 영향을 주려고 분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처에 있는 같은 동료 세포들, 즉 근육세포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을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호르몬과 비슷하죠.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호르몬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은 내분비계통의 기관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타고 멀리 있는 타겟 오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마이오카인도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육이 내분비 계통은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만들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그것을 분비하는 것이 내분비 계통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마이오카인은 평소에 만들지 않고 운동을 할 때, 즉 근육이 수축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호르몬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은 혈액을 타고 리셉터, 즉 수용체가 있는, 즉 마이오카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 가서 붙게 되고 드디어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사이토카인의 기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장기들은 바로 이런 수용체, 리셉터를 가진 세포가 있는 조직이나 장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기로는 근육 조직 그 자체가 있죠. 일단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조직, 간, 췌장, 뼈, 그다음에 심혈관계통, 면역계통, 그리고 뇌, 콩팥, 부신피질, 부신피질 호르몬 아시죠? 부신피질까지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각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마이오카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장기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뼈를 강화시키고 지방세포,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에서, 콩팥에서, 특히 만성 콩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마이오카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신피질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면역계의 세포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를 마이오카인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췌장에 대한 영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베타세포를 하여금 인슐린을 잘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서 붙는 그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임으로써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바로 마이오카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마이오카인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이오카인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 발견하였던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마이오카인은 사실 근육을 위축시키는, 근육의 볼륨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에 좀 놀랍지 않나요? 아니, 마이오카인이 나오면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기본적인데 말이죠. 물론 다른 아이리신 같은 그런 근육들은 근육 볼륨을 키우는데 영향을 끼치죠.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인 아이리신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죠.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리신은 근육량을 키운다면 마이오스타틴은 근육량을 줄이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균형입니다. 무조건 우리 근육량을 키운다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볼륨이 커졌을 때는 그것을 조절해주는, 그것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의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균형입니다. 무조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근육량이 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커지면 거기에 걸맞는 혈관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혈관들이 무작정 커질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근육량만 커지고 혈관 구조는 그대로 있다면 아마도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한 동네에 집이 많아지면 수돗물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따라서 마이오카인 중에 일부가 그것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였던 우리 몸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마이오카인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발견되고 연구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마이오카인만 하더라도 겨우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아디포카인입니다. 아디포카인도 마찬가지죠. 아디포스 티슈, 지방이라는 뜻과 사이토카인, 카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을 말합니다. 아디포카인도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아디포카인을 꺼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오카인은 좋은 놈, 아디포카인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나오는 물질 중에서 나쁜 물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비되는 것입니다. 아디포카인도 마찬가지죠. 아디포카인도 서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원래 분비되었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만 운동이 부족하고 또 지방세포, 특히 백색 지방이 많아졌을 때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의 불균형, 이 균형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사실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총괄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디포카인은 결코 나쁜 놈이 아닙니다. 모든 아디포카인은 좋지만 이게 균형을 잃고 어떤 특정 아디포카인의 양이 많아졌을 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테오카인도 있습니다. 오스테오, 어디서 들어보았죠? 뼈, 본을 의미하는데요. 뼈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을 오스테오카인이라고 합니다. 오스테오카인과 마이오카인은 매우 밀접하게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발생학적으로 보면 근육세포나 뼈나 지방세포는 모두 중배엽에서 나옵니다. 즉, 한 식구인 거죠. 발생이 다 끝난 이후에 봐서 다른 조직이지 사실 우리 몸의 발생 과정에서 중배엽에서 발생하는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매우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디포카인, 오스테오카인, 마이오카인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매체들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좋은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우리 몸에 곳곳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궁극적인 것은 이게 얼마 나오느냐, 이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기보다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연구 자료입니다. 모두 좌골신경을 하나는 잘라서 또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는 좌골신경을 가볍게 묶어서 신경병증을 일으킨 이후에 신경병증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연구였는데요.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신경과 근육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대뇌의 위쪽 모습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과 대응되어 있죠.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한쪽은 감각 영역을, 한쪽은 운동 영역을 극단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뭐가 보이신가요? 여러분도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운동의 부위를 보면 섬세한 운동, 또 많은 운동,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되는 곳의 영역이 넓고 단순한 운동을 하는 곳은 좁죠. 감각도 마찬가지죠. 감각 부위도 섬세하게 신경이 가 있는 곳은 넓고 그렇지 않은 몸통 부위는 상당히 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먼큘러스라고 합니다. 난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감각 정보, 또 운동 정보가 대뇌피질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운동은 이런 대뇌피질의 자극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그림을 굳이 꺼내 왔습니다. 제가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이 정보에서 오는 감각 신호가 저의 뇌를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왜 러닝머신을 걷지 않고 산책로를 걷는지에 대해서 이 호민클러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계통과 신경계통의 뇌는 결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한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바로 거기에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가 뇌와 근육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운동은 뇌의 활성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오카인을 비롯한 사이토카인의 이야기와 호먼큘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